그러니까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은 AI로 계속 학습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뭐 하는 건 AI를 못 당해내요. 미지의 영역은 학습을 안 시켰잖아. 네. 그러니까 AI가 통 몰라 이쪽은. 그 경계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그게 이제 창의성이에요. 이 능력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건데 어릴 때 어떻게 키우느냐. 제가 이제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어. 근데 이거를 안 쓰고 고이고이 간직하다가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게 이제 전두연합력의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 맛을 보는 아이들은 자극적인 거에 전혀 신경이 안 써. 다시 생각해도 기분 좋고 막 이런 성취란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몰입발전소의 저자이신 황농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정년을 하고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황농문입니다. 저는 주로 오프라인으로는 방학 때 어린애들을 위한 몰입 캠프를 하고요. 강연을 하고 또 성인들을 위한 이제 클래스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는 황농문의 몰입 이야기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몰입에 의해서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몰입 성공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런 행동과 말이 아이들의 집중력과 학습력을 저하시킨다. 당장 막아주셔야 된다. 측면으로 집중력과 학습력을 저하시키는 집안 환경의 특징을 좀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우리 뇌는 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그게 의식인데 네. 그 의식의 무대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자극의 경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생존에 유리한 거예요. 내가 자극이 센 거에 주의를 기울여야 생존에 유리한 거죠. 그게 우리 뇌의 운영 체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컨텐츠, 쇼츠나 그런 컨텐츠에 내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허구한 날 이제 그걸 하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감정의 뇌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극적인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감정의 뇌를 쓰다 보면 전두엽을 안 쓰게 돼.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쓴 사람의 fMRI 촬영을 해보면 전두연합령 거기가 비활성화가 돼 있어. 파랗게 나와 있어. 안 쓰는 거죠. 우리 뇌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전두엽이에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게 전두엽인데 전두엽을 안 쓰는 거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뇌를 발달시키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안 쓰니까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 뇌는 use it or lose it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사용을 많이 할수록 발달을 시켜주고 사용을 안 하면 퇴화를 시켜주는데 계속 자극적인 컨텐츠를 보니까 감정의 뇌만 자꾸 활성화시키고 전두연합령이 비활성화가 되니까 그거가 다 집중력, 기획을 하고 실천을 하는 능력 이런 게 다 전두연합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들을 하나도 못하게 만들고 애는 감정적으로 감정의 뇌가 우세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두연합령의 기능이 떨어지고 감정의 뇌가 발달되면 나중에 이게 점차 어떻게 바뀌냐면 우울증으로 갈 확률이 되게 커져요. 내가 어떤 우울한 감정도 통제하는 게 전두연합령이거든. 기분 안 좋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슬퍼한다고 나한테 득도 없고 전두연합령이 발달이 되면 이걸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연구를 쭉 하면 만족 지연 능력이라든가 그릿이라고 해서 뭐 끈기와 뭐 인내, 뭐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전부 전두연합령의 뇌가 발달이 된 거야. 소위 멘탈이 강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야 교육적으로. 근데 그거가 퇴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 이게 멀티태스킹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자기가 잘한다고 자랑하는 분도 있어. 근데 그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멀티태스킹이라는 건 없고 우리가 스위칭을 빨리 하고 있는 거야. 그 스위칭을 빨리 하면 뇌가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기능은 떨어져요. 저글링이 멀티태스킹의 한 가지 예인데 아주 단순한 일이잖아. 단순한 일이나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자랑하는 분들은 나는 굉장히 단순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계속 발달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단순한 일을 하는 거고 그 스위칭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한 태스크에서 다른 태스크로 갈 때 여기에 대해서 장기격이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과목을 수시로 바꾸는 것도 안 좋은 거야. 그런 의미에서요? 하루에 여러 과목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야. 미국에 그런 유치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한테 프로젝트를 시킨대. 어린아이, 걔들이 할 수 있는
그거를 굉장히 장기간 시키는 거야. 그 뇌과학으로 볼 때는 장기간 하는 거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빠지고 흥미를 느끼고 깊어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방학 때 수학만 시키고 이런 거가 훨씬 좋아. 그러면 애가 이제 재밌어 해. 몰입이라는 현상은 누군 되고 누구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환경만 잘하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가 재미가 없다가 난이도 잘 조정하면 재밌어가지고 수학에 빠지고 너무 재밌는 과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 과목을 뭐 하루에 몇 개씩 한다? 그러면 몰입의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국어 실력이 없다 뭐 그러면 한 달 동안 독서만 시키는 거지.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성공률이 높아. 왜냐하면 여러 과목을 쭉 하는 거는 매번 재미가 없거든. 재미없는데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결심했을 때 몇 번 하고는 더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근데 어느 한 과목을 계속하면 처음에 얘가 몰입에 불이 붙을 때까지만 옆에서 가이드를 해줘. 그다음부터 불이 붙어서 그냥 얘가 좋아서 하는 거지. 자기가 좋아서 미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 확률도 올라가는 거야. 많은 분들은 지식의 습득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얘가 곱하기 나누기를 배웠고 뭐 두 자릿수 곱셈을 할 줄 알고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잘한다는 지금까지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200명 이상 받았어요. 200명 이상. 이분들은 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뭐 하브루타 교육이니 이게 알려져 있잖아. 그거는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이 아니라고요. 이제 챗GPT 같은 거 나와버렸잖아요. AI가. 그쵸. 다 압도적으로 아무 쓸모가 되지. 없잖아요. 다 걔가 더 잘하니까. 그래서 지식의 습득은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만으로도 필요 이상 충분하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학교 교육 외에는 뭘 시켜야 되냐면 아이가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내용을 배워서 아는 것보다 얘가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 터득을 하는 거지. 그게 훨씬 수준 높은 거예요. 아이한테. 훨씬 머리를 많이 쓰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 있으면 학원을 보내지 말고 다음에 배울 내용을 아이가 읽는 거야. 교과서만큼 잘 쓴 책이 없어. 가장 공을 들여서 쓴 책이 교과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읽고 생각하고 관련된 풀어보고 그러면 다 이해하게 돼 있어. 그거를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가이드라는 건 가르쳐주는 건 아니고 너 여기 읽었니? 속도만 조정해줘. 아이가 소화할 수 있게 천천히. 그다음 문제 풀고 맞으면 맞았다. 그다음에 교과서 이거 한번 읽어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애가 몇 번 이해 안 가면 또 읽고 생각해도 몰라? 그러면 일단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모르는 거를 공부해서 터득해서 자기 지식으로 만드는 능력,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의 그 명문 사립, 뭐 필립스 아카데미 이런 데는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해서 조사해서 발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훨씬 나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배워서 아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책을 보고 선행을 하면 좋은 거야. 그다음에 또 부가가치가 높은 거가 뭐냐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스마트폰, 노란 마켓, 공부폰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공부폰이란 데이터와 와이파이 등 인터넷을 완벽하게 차단시켜주는 휴대폰을 얘기하는데요. 공부폰을 사용하면 자녀들이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고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겠죠. 어린이들의 경우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길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첫 휴대폰으로 많이 구매한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 관련 사건, 사고 뉴스를 접하다 보면 자녀들이 집 밖에 외출하는 것이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셨을 텐데요. 노란마켓 공부폰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앱 오디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실시간 위치 확인, 과거 이동 경로, 배터리 잔량 체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어 사전, 영어 단어장, 두뇌 케어, 음악 케어 등 학업에 도움되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고3 수험생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노란마켓 공부폰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AI가 나와가지고 다 해주잖아. 근데 AI가 못하는 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못하는 거를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능력이 이제 창의성인데, 그러니까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은 AI로 계속 학습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뭐 하는 건 AI를 못 당해내요. 미지의 영역은 학습을 안 시켰잖아. 그러니까 AI가 통 몰라 이쪽은. 그 경계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그게 이제 창의성이에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인데 이 능력을 키우는 게 무지 중요해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결국은 지금 AI 개발하는 그 뛰어난 사람들이 다 그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AI가 없었는데 AI라는 걸 개발했잖아. 세상에 없던 걸 막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 능력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건데 이 능력을 어릴 때 어떻게 키우느냐. 제가 이제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걸 안 배웠어. 안 배웠는데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걸 배웠는데 그 대신 삼각형 중에 직각삼각형이 쉬워요. 네. 높이가 4cm, 밑변이 5cm인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애가 아직 안 배웠다고 이제 그럴 거 아니야, 그지? 네. 아직 안 배웠는지 아는데 한번 도전해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얘한테는 지식의 한계인 거지.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이야. 근데 그거를 계속 얘가 고민을 하면 영감이 떠올라요. 직각삼각형은 직사각형의 절반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금방은 안 떠오르더라도 생각을 해야지. 그게 창의적인 생각인 거죠. 배우지 않았는데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 능력이. 저는 그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쏟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좋다고 생각해. 이 능력은 과학자들, 천재들이 어떤 새로운 걸 발명한 거랑 똑같은 과정이에요. 이 과정. 제 지도학생 중에 이제 몰입을 제일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내가 연구하다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 나도 해결 못하고. 그러니까 교수가 되면 몰입이 힘들어요. 뭐 많은 학생을 지도하고 수업도 있고 바빠. 그래서 막 일주일, 이주일씩 몰입하기가 힘들어. 이 학생이 몰입해서 그것들을 다 해결해.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에이스 학생이요. 이 학생은 이미 재료 분야에서 유명해.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봤어. 너 어릴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 물어봤더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얘랑 성적이 똑같은 애가 있어. 같이 서울대 학생인데. 학점이 둘 다 3.6인가 그래. 상중하로 치면 상 정도는 돼요. 그런데 둘 다 동아리도 농구 동아리고 똑같이 서울대 학생이고 그런데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는데 얘는 너무 못해. 근데 얘는 너무 잘하는 거지. 하늘과 땅 차이야. 똑같은 서울대 학생인데 공부 방법이 달랐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뭐 학원 가서 이런 식으로 하내고 얘는 아버지가 어릴 때 과학과 선생님을 했대. 그래서 자기 보고 수학 문제 풀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절대 해답을 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 너 스스로 하라.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모르는 거를 해설을 보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지식의 한계를 넘는 거를 계속 한 거죠. 우리 뇌는 그러면 그 능력을 발달시켜 주게끔 돼 있어요. 그게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use it or lose it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 발달시켜줘. 그러니까 미지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식으로 계속 하니까 그 능력을 발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연구가 너무 쉬운 거지. 근데 요거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아이한테 그래 어려운 문제를 오래 생각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공부를 너무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단계별로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하는 애는 며칠을 생각해도 재밌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걔는 이제 전두연합령 도파민 회로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애는 5분만 생각해도 머리에 쥐가 나. 그렇잖아, 그죠? 그렇죠. 먼저 편하게 생각하는 법을 아이한테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애가 머리를 쥐어 짠다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사람 어른들도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이 생각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몰입 코칭 받는 대다수의 성인들은 생각을 할 줄 몰라. 근데 생각을 많이 하는 애들은 자연스럽게 슬로우 싱킹을 터득해요. 어릴 때부터 10분도 생각해서 해결하고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터득하냐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조급하게 생각하는 거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스스로 경험하게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특히 어려운 문제는 그렇다는 걸 알게 돼. 막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이 걸려도 안 풀리는 문제 풀 때 그때는 조급한 건 내 손해라는 걸 알게 돼요.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것가 제일 좋다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을 자동으로 터득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애한테는 생각을 하나도 안 했던 애야.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 문제 안 풀려서 물어보러 왔어. 숙제인데 모르겠어 하고 이제 왔어. 그럼 이제 문제를 읽어봐요. 근데 얘가 여기에 관련된 사전 지식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면 할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5분이나 10분을 더 생각하면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한테 너 차분하게 생각해라고 급하게 하지 말고 한번 1시간 정도 일부러 시간을 많이 해. 1-2시간 정도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해. 그러면 애는 짜증을 내지. 자기가 몰라서 물어보러 왔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5분 10분 하면 답을 찾아요. 다시 읽고 하면 답이 나와. 자기 힘으로 구한 거야. 실제로 제가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엔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네 힘으로 네가 했네? 칭찬을 해주고 이거를 네가 아빠한테 물어봤을 때 아빠가 해주는 게 좋았니? 네가 스스로 네 힘으로 하는 게 좋았니? 이렇게 물어봐. 자기가 한 게 더 좋아.
효능감이. 도파민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깨닫게 해야 돼. 스스로 하는 게 더 재밌다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해야 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가 아이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 속도를 좀 조정을 해줘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 평생 이거 하나 푼다고 생각해. 시간의 제약을 두지 말아라. 그게 훨씬 생각이 잘 돼. 훨씬 집중이 잘 되고 생각이 의식의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슬로우 싱킹 아이한테 경험시키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상에서 부모님들이 바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자기 주도 학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배우기 전에 내 힘으로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거가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활동을 하면 다 전두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의 문제를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것도 전두엽연합령만 100% 쓰는 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거를 욕심내지 말고 몇 시간 걸리는 문제를 내지 말고 아이가 5분, 10분 만에 성공 경험을 하도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도파민 회로가 게임이나 유튜브나 자극적인 컨텐츠를 보거나 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할 때 나오는 도파민. 그거는 특자에게 도파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즉각적인 보상이야. 약물, 마약 뭐 이런 것도 다 즉각적인 도파민이야. 그런데 지연된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야. 그러니까 아이가 끙끙대다가 문제를 풀었을 때 도파민. 유레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회로를 발달시키는 거가 좋다는 거야. 소위 말하면 소모적인 즐거움이란 게 특자에게 도파민은 대부분 소모적인 즐거움이야. 쇼핑 중독 이것도 다 그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소모적이고 어떨 때는 파멸적일 수도 있는 도파민이에요. 그런데 생산적인 도파민이 있어. 과학자들이 뭐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다고 그러는 도파민이 그 도파민이야. 우리 뇌는 어떤 걸 경험을 하면 편도체라는 곳에서 그 경험이 얼마나 좋았나 얼마나 싫었나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걸 저장을 해. 네. 왜냐면 그게 우리가 생존하는 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좋은 경험을 하면 좋은 기억이 남아있어서 호감이 생기고 안 좋은 경험을 하면 나쁜 경험이 있어서 비호감이 생기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공부를 좋아하고 누구는 공부를 싫어해. 공부를 싫어하는 애는 공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많은 거야. 좋아하는 애는 어쨌든 자기가 끙끙대서 했는데 뭐 결과가 좋아서 칭찬받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뭐 등산을 했어. 힘들잖아. 그러면 이제 막 안 좋은 게 저장이 돼. 막 다리도 아프고 네, 숨도 맞아요. 차고. 힘들죠. 근데 정상에 가서 많은 도파민이 나와요. 내가 드디어 올랐고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도파민이 많이 나와. 그러면 이 쾌감이 올라왔을 때 그 힘들었던 작은 자극들이거든요. 네. 그걸 대체해 버려. 좋았다라고. 네, 그래서 등산 이퀄 나는 좋았다로 저장이 돼. 이런 사람은 등산을 계속 하는 거지. 이게 인생의 오르막을 가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이 오르막길을 즐겨서 가는 사람들이고 등산을 즐기듯이 실패한 사람들은 오르막을 수동적으로 가는 사람이야. 쫓겨서 가는 사람이야. 오르막은 절대 안 가 평소에는. 근데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이 가. 그러니까 지옥이지. 항상 오르막은 지옥인 거야. 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고 오르막을 기꺼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 힘들기도 성공한 하고. 사람들을 보면 재밌다고 그러잖아. 자기 일이 너무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르막을 즐긴 건데 오르막을 즐기는 원리는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끙끙대면 생각해. 5분, 10분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런데 마치 풀었어. 네. 그럼 많은 도파민이 나와. 그러니까 끙끙댈수록 그게 시간이 길수록 도파민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좋은 기억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 재밌다.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재밌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고 훈련할 때 가장 좋은 거가 답이 명확한 수학이 좋아요. 몰입은 그러니까 도전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려고 혼신을 다할 때 그런 노력을 지속할 때 몰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 그럼 뭐가 도전이냐? 저는 도전을 10분 이상 이 문제를 보고 풀려고 했는데 안 풀린다? 그럼 적인 도전인 거죠. 네. 그러니까 10분 이상 안 풀리는 문제를 이제 편하게 쉬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문제를 풀 때 막 쓰는 애 있어. 계속 네. 막 쓰고 그거는 그래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생각을 안 하려고 쓰는 거야. 그 펜을 놔야 돼. 이게 풀려고 시행착오를 하는 거거든.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 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지 말고 펜을 놓고 생각을 해. 이렇게 이제 생각만 하는 거지. 이 문제가 뭘 물어봤는데 내가 왜 모르지? 문제의 핵심이 뭐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야. 딱 생각만 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만 해서 아이디어가 나올 때 그때 펜을 들어야 돼. 그래서 성공 경험을 자꾸 하는 거야. 10분, 20분 만에 안 풀릴 것 같았는데 풀렸고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네. 보상이 계속 있는 거지. 어떤 문제가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풀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이 문제는 안 풀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 이 문제는 해답을 봐야 될 것 같고 내가 이건 평생 생각해도 안 풀릴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만에 풀려요. 그때 막 도파민이 나오면서 자신감이 막 생기거든요. 나는 이제부터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했잖아. 네. 그래서 도전 정신이 생기는 거야. 이런 거를 뭐 수백 번 경험하니까 나중에 어려운 도전이 있어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내가 10분 생각하고 1시간 생각, 10시간 생각하면 다 풀려. 이게 있는 거야. 이거는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선잠을 자면 몰입도가 올라가. 틀림없어.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뭐 몰입 캠프에서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다 똑같아. 많은 사람들이 선잠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뭐. 그다음에 선잠 자고 나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깊은 잠 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내가 수도 없이 경험한 거야. 그래서 제가 잠잘 때 우리 뇌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뇌과학을 본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뇌랑 잠잘 때 뇌가 달라. 깨어 있을 때는 각성 물질이 많이 나와요. 그 각성 물질이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물질이야. 이게 단기 기억을 만드는 물질들이야. 근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어마어마한 장기 기억이 무의식으로 깔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나오는 거가 아이디어인 거야. 낮에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단기 기억을 만드는 물질이 많다고 그랬죠. 잠잘 때는 이 단기 기억을 만드는 물질은 아주 적어.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는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잠잘 때 꿈을 여러 번 꾸는데 다 잊어버리고 깰 때 꾼 꿈만 기억한다고 알려져 있어. 몽유병 환자가 일어나서 막 행동을 하지만 기억을 못해. 우리가 잠이 들면 단기 기억을 만드는 물질들이 없으니까 기억을 끄집어내는 데 쓰이는 신경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야.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이 렘 수면 때 최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완할 때 많고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생각하라는 거가 이완을 해야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와서 장기 기억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잘 때 이제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감정에 내 장기 기억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장기 기억은 감정하고 링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 감정의 내, 그게 장기 기억의 뇌인데 우리가 감정이 분출되면은 사회생활을 못 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상사가 기분 나쁜 말을 했어. 그럼 막 멱살 잡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두엽에서 장기 기억을 억제를 하고 있어요. 이 장기 기억이 안 나와, 이 억제 때문에. 근데 우리가 체면을 걸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거를 끄집어내죠. 체면을 거는 것과 전두엽을 약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들면 이 전두엽이 잠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버리는 거야. 이거를 끄집어내는 아세틸콜린 양이 많으니까 장기 기억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입에서 아이디어는 다 잠잘 때 뇌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서 잠잘 때까지도 하고 잠이 들어서도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돼. 그래야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긴 시간을 연속해서 하면 관성이 붙어서 잠자면서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몰입할 때는 그 생각으로 잠이 들었다, 그 생각으로 잠으로 깨거든요. 그러면 항상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잠잘 때 그런 위대한 발견이 너무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주기율표를 완성한 맨델로프가 고민하다가 꿈에서 그 원소가 해당되는 주기율표에 뚝뚝 떨어지더래. 그래서 해결을 했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집중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지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면서 기분도 가장 좋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 상태를 왜 경험하라고 자꾸 하라는 거냐면 이걸 경험 안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 상태가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분야의 난제 뭐 50년, 60년, 70년 해결 안 된 난제를 이상 다 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누구나 어쨌든 그 자기 분야, 자기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상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힘들지가 않고 매일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 감격을 하고 그런 거의 연속이고 이걸 보면 야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고 살면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내가 어마어마하게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어. 근데 이거를 안 쓰고 고이고이 간직하다가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게 이제 전두연합력의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 맛을 보는 아이들은 자극적인 거에 전혀 신경이 많았어. 이거는 생각할수록 자기가 자랑스러워지고 다시 생각해도 기분 좋고 막 이런 성취란 말이죠. 근데 게임은 그런 게 없잖아. 그때만 재미있고 소모적이잖아.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아이들의 몰입을 위해서 이 행복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하나만 기억하시라. 출발점은 작은 성공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성공을 한번 경험하는 거죠. 그게 전두연합력의 도파민을 경험시키는 거. 그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황덕문 교수님의 이번에 신간 도서 몰입 발전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인사이트 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